두 번째 시즌, 5번째 시간에 그리고 10월이 됐습니다. 뭐 이거는 만든 바로 나가지는 못하니까 어쨌든 네. 오늘 비가 내리고 있고요. 오늘도 중랑의 살거들랑 두 번째 시즌 5번째 시간 시작을 하겠습니다. 선생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셨습니까? 안녕하세요. 요즘에는 마을 축제 다니는 게 일인 것 같아요. 네, 그러시군요. 기존에 2년, 3년간에 못 보던 축제를 너무 네. 근거리에서 당연히 손님이 많이 오는 게 정상인데 네. 너무 많은 사람에 뭘 어쩌지도 못하는 그 네. 이상한 묘한 느낌, 되게 묘한 느낌이었어요. 아무튼. 네. 공간이 좀 줄었잖아요. 아무래도 네, 네, 뒤쪽에서 하다 보니까 그 네. 전에는 폭포공원 넓은 데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.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좀 거리가 줄어든 것 같다는 느낌일까요? 그래서 좋았어요, 저는. 네. 밀집한 느낌이랄까. 공연 같은 것도 바로 코앞에서 하니까. 네, 하니까요.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라 이제 10월은 거의 매주 중랑 그 용마 폭포공원에서 네. 매주 축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네. 이번 주 수요일 날도 저희 진로 박람회를 수요일 날 하루 종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토요일 날은 매주 아마 행사가 있지 않아. 뭐 중랑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축제 열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러게요. 해봅니다. 다행이라는 생각도 좀 들진 않는데 네. 그래도 정상적으로 가을이 오고 지금 겨울이 오려고 하고 있는 날씨라는 게 그나마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. 9월 23일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기후정의를 위한 행진을 가졌는데요. 그런 관심들이 맞아요. 네, 좀 계속돼서 맞아요. 이제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를 좀 해결하고 의지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길 좀 바라겠습니다. 아이들이 참 안타까워요. 아이들이 그 애들이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은 요즘 여만한 애들이 나 어렸을 때 10월이면 추웠어. 그러니까 그때 되면 10월에도 반팔 입고 있고 막 네. 그럴까봐. 네.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얘기를 좀 들어가죠. 늘 사설이 길어요, 저희가. 네. 네, 오늘 준비한 얘기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? 네, 오늘은 제목도 청량제와 같은 청량리라는 이름으로 사실 중랑구와 청량리가 뭐 얼마나 관계가 있겠냐 싶기도 하겠지만 청량리가 어떻게 보면은 서울에 되게 서울역을 중심으로 동쪽, 서쪽에 동쪽에는 청량리, 서쪽에는 영등포 뭐 이렇게 네. 할 정도로 되게 중요한 곳이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청량리와 관련해서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서 네. 사실 오늘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은 청량리의 왜 청량제 같은 네. 그리고 왜 청량리라 불렀는지 네. 그거와 관련된 역사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. 네네. 다음 시간에는 청량리역에 대해서 만 하려고 합니다. 그래서 아마 2번에 거쳐서 네. 연속으로 청량리에 대한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배경 이거 뭐 청량리 거기 있는 건 아니죠? 네, 이거는 어디 그 강원도 같은데. 네, 저 올여름에 네. 다녀온 경북 청송에서 네. 그 폭포에서 찍은 사진을 네. 이제 파노라마로 옆으로 찍어가지고 네네. 청량제 같은 거를 느끼게 하려면 그래도 물이 최고인 거인 것 네. 같아요. 왜 청량제라고 했을까? 왜 청량리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에 좀 의문을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. 네. 네, 한번 읽어주실까요? 물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가리키는 한자가 청이다. 량은 서늘함을 가리킨다. 어쨌든 맑아서 서늘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청량이다. 우리가 생각하는 청량제 하면 뭘까요? 뭐가 딱 떠오르세요? 뭐 탄산음료요. 그렇죠.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청량제라는 표현보다는 뭐 이온 음료?
뭐 네. 이런 걸 더 많이 쓰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청량 음료라고 예. 하고 청량만은 이제 그렇게 많이는 안 쓰죠. 예. 네. 오히려 이제 좀 더 포괄적으로 뭐 피톤치드라든지 뭐 약간 그런 쪽에 조금 더 포괄적인 말이 많지 않나 싶어요. 네. 근데 이제 조선 시대에 여기 그 청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 그 중랑구랑도 관련이 있는 동네와 관련된 그 명칭이 이 왕의 능행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궁궐에서 나오셔갖고 동군웅으로 가자 보면 뭐 왕이 이곳저곳 들리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동네 이름들이 막 그 연결이 되게 되는데 오늘같이 비가 많이 쏟아졌던 그 송계교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월릉교 태릉 입구역 그 정도였을 것 같은데요. 그쪽에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또 중인왕자 이야기도 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를 고쳐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 그 동구등의 능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히려 청량리는 동구릉 쪽을 가는 길에 이 중랑교하고도 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이 이제 저기 송계교 쪽에 있던 다리가 이 중랑교 쪽으로 옮겨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또 흥선대원군이 계십니다. 네. 예, 근데, 그리고 태릉에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위에. 그렇죠. 동구릉에도 가야 되고 태릉에도 가야 되고. 예. 그래서 왕릉이 뭐 의릉도 있죠. 사실 저희가 석관동이라고 하는 곳에. 네. 그래서 이쪽 동네는 동쪽에 굉장히 많은 왕릉들이 있다 보니까 네. 봄, 여름, 가을, 겨울 네 번은 기본에다가 추석, 설날까지 다 제사를 지내러 왔을 테니 왕들도 참 힘드셨겠다. 네.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러니까 길이 이제 네. 보통 백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나 아니면 상업적으로 중요하거나 아니면 군사적으로 중요한 거인데 네. 이제 그 돌다리 중심은 이제 주로 능가는 길 왕이 그렇죠. 네 그렇게 조성이 된 것 같아요. 네. 다리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왕능의 행차에 뭐 5,000명 이상 왔을 텐데 그 돌다리가 뭐가 중요하겠냐 했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각은 다리를 웬만하면 안 만들겠다. 왜냐면은 뭐 궁궐이 이 뭐 이렇게 외침이 있게 되면은 한강에 다리가 있다 하면은 바로 궁궐로 진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리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다리에 대한 만드는 건 정말 백성들의 생각이었고 이 국가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안 만드는 쪽으로 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와. 네, 지금 이 화면 속은 한 몇 년대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혹시? 차가 자. 너무 없죠? 자 일단 자전거가 요즘 안 타는 네. 저기 지금 핸들이 예. 저런 방식이고 뒤에 사이클도 있네요. 네. 뒤에 사이클 구부러진 것도 있고 예. 티셔츠 저거 예. 앞에 있는 하얀 티셔츠 예. 저거 그 야구단 건데 네, 한때 80년대 초반이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, 그죠? 야구단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거에 비하면 차가 너무 없어서. 70년대, 80년대, 그죠. 80년대, 70년대는 아니고 80년대 예. 정도. 네.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가로수길, 우리 뭐 강남의 가로수길도 되게 유명한데 가로수길 따라서 이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이에요. 네.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뒤에 사이클 타신 분, 네네. 좀 이따 오실 그 김모 씨 비슷하지 않아요? 이따 약간 볼? 네. 느낌이 그렇기도 네, 하네요. 그렇죠. 우리가 네. 아는 그에 네. 지금 머리도 저런 모양이잖아요. 저렇게 기르고 다니시잖아요. 네. 개인적인 얘기였고요. 네.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앞에 타는 아이들은 굉장히 앞쪽에 그 큰 모습도 있지만 뒤에 차는 너무 차가 없죠. 네, 그런데. 그래서 청량리는 이렇게 그리고 차도 네. 뒤에 차가 트럭 같은 상용차뿐이에요. 승용차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저는 암만 해도 이 정도 사진이면 그래도 70년대 뭐 60년대까지도 네.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도 잘 정비가 된 편이네요. 길 중에 그쵸? 차 없는 데 치고는 네. 그 옆에 그 가로수 네. 그 인도 그거 포서가며 네네. 정비는 잘 돼 있네요. 네. 그래서 청량리라고 하는 곳 자체가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. 그 한양 도성에서 비하면 교외. 네. 외곽인 거죠. 그래서 좀 이렇게 숲을 즐기고 청량하게 좀 이렇게 쉬는 그런
우리 좀 어디 갈까? 그럼 그래 청량리 괜찮겠다. 네. 뭐 이렇게 생각했던 거라니 저희로 봐서는 와 청량리가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천장산이라고 하면 어디냐면요. 그 성북구에 의릉이라고 하는 왕릉이 있는데 그 의릉에 있는 산이 천장산인데 천장 이름 자체가 뭐 우리 그 원래 있던 왕릉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라는 표현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거는 하늘이 숨겨놓은 명당. 너무 말이 멋지죠. 하늘이 숨겨놓은 명당 같은 산 밑에 지금 이제 그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경종의 왕과 왕비가 있는 그곳이 의릉으로 조성이 되었는데 그 의릉으로 조성되어 있는 거 바로 아래쪽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홍릉 수목원이 있는 그 자리였던 홍릉 거예요. 수목원 자리요? 예. 그래서 거기 거의 다 딱 붙어 있거든요. 네. 경희대랑 그다음에 외대랑 딱 붙어 있듯이 네. 천장산하고 그 홍릉수목원이 거의 딱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그 자리가 원래 그 청량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답니다. 네. 근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이제 조선의 그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홍릉으로 오면서 그 이 원래 있던 청량사도 위치를 바꾸게 되면서 지금은 이 한신아파트라는 쪽으로 옮겨지게 돼요. 그렇다면 왜 청량사 얘기를 제가 하냐면요. 이 청량사라고 하는 모습은 이렇게 생겨서 정말 새 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새 절인 이 청량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요 86년까지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홍릉이 이전이 홍릉으로 만들어지면서 지금으로 이전되어서 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청량사라고 하는 이름은 청량리라고 하는 동네가 청량사가 있기 때문에 청량리가 됐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청량리와 관련된 이 청량하다, 아까 시원하고 뭔가 상쾌하다 이런 절인데 지금 현재는 그 비구니 절로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청량리 하면 굉장히 오래된 동네일 것 같고 마을의 이름의 끝에 니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오래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청량사와 관련된 일화 중에 이제 무엇이 있냐면 만해 한용운 선생님하고 관련된 일화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. 이 한용운 선생님은 우리 묘소가 그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? 저기 그 우리 망울공원에 그렇죠. 네, 망우리공원에 있는 한용운 선생님 묘소인데 이 한용운 선생님 묘소 근처에 오세창이라고 하는 우리 독립운동가 34인민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서예 글을 너무 잘 쓰시는 이 선생님 와의 일화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청량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. 여기 문구에서 이렇게 따옴표 있는 글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? 오세창은 1933년 시무장의 당우를 쓴 현판을 만해 스님에게 만들어주는 각별한 정을 표현하기도 했다. 네, 여기 보면 시무장이라고 하는 요 당호라면 이 한용운 선생님 집이에요. 이 집은 지금 현재 성북구에 있는 걸로 다 많은 사람이 알려져 있는데 다른 집하고 다르게 이 시무장은 남쪽으로 보고 따뜻한 빛을 보는 집이 아니라 북쪽으로 향을 보게 만들어졌다고 한 걸로 유명하죠. 그 이유는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남쪽으로 창을 낸다면 조선 총독부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그거는 못 본다. 이래서 집을 북향으로 진 걸로도 유명한데요. 네, 또 읽어주시죠. 오세창은 동대문 밖 청량사에서 열린 만해 스님 회갑연에서 민족 대표였던 권동진과 회갑을 기리는 수첩에 오래오래 사시라고 수자상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. 네, 지금 보시면 요 한자 밑에 수자상이라고 제가 이제 한글로 써놨는데요. 알다시피 이제 왜 우리가 뭐 60세 뭐 회갑 뭐 61세 보통 하잖아요. 그런 행사 때 이제 이 그 한용운 선생님을 기리는 많은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뭐 바로 그렇게 하고 끝나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
그날 이렇게 20여 명의 지인들이 아까 그 숫자상 옆에다가 본인들의 글씨를 한마디씩 전부 다 일명 댓글을 단 거죠. 댓글을 달아가지고 요걸 갖다가 화첩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해서 어떤 망국의 한과 독립의 의지를 다졌다고 하는데, 지금 이것이 바로 보이는 요 앞에 여기 한자로 왼쪽에 한용운이라고 쓰여져 있죠. 근데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글자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그 왜곡해서 좀 가짜로 이거는 한용운 선생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뭐 쓰여지기도 했다지만 실제 흉내내기 힘든 글씨 같은데요. 네, 실제 한용운 선생님은 글이 거의 없으신 분으로 유명하시대요. 그래서 이 한용운 선생의 이 화첩 자체가 지난번에 그 진품 명품 KBS 지금도 굉장히 방송하는 데인데 나왔습니다. 이 화첩 아까 조금 전에 화면 속에도 봤던 이 화첩 있죠. 요게 나왔는데 혹시 생각하시기에 얼마 정도의 가격일까요? 이 화첩은 이렇게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서 수를 글씨를 새겨는 화첩. 글쎄요, 그거는 딱 떠오르진 않네요. 네, 진품명품 사상 또 굉장히 높은 가격이 1억 원의 화첩의 이제 모습을 가지면서 60살이 됐지만 당시에 아직도 일제 강점기였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회가병 같은 거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걸 기념하기 위해서 한용운 선생님의 글씨첩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네. 이제 지금 화면 속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홍릉 수목원 자리로 유명한 그 고종의 그러니까 왕가의 그 가계도인데요. 네. 중간에 26대 왕이었던 고종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두 분의 중요한 왕비 말고도 뭐 이렇게 상궁들도 몇 분 계셨어요. 그런데 고종 왕제는 참 안타깝게도 뭐 7명 정도의 아들을 보셨다고 하지만 순종도 자식이 없고, 그리고 지금 영친왕 같은 경우도 뭐 의친왕 해서 정말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인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보다시피 화면 속에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명성황후가 이제 순종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세자로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되면서 이 다시 황제의 나라로 되면서 저희 명칭이 황후 그리고 뭐 귀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이 좀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. 지금 보시면은 이 명성황후가 사실 이 순원 왕귀비 엄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렇게 봐서는 뭐 이렇게 뭐 2명 정도만 뭐 3명 정도 상궁임이 뭐 이렇게 가계를 이룬다. 이거는 왕가에서는 뭐 흔한 일인 거거든요. 근데 이 엄기비라고 하는 분이 어렸을 때 궁녀로 들어왔다가 고종한테 이제 그렇죠. 승은을 입으신 거예요. 그리고 줄곧 총애를 입었죠. 예, 근데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보니까 이 민씨가 너무 우리 명성황후가 너무너무 시기와 질투를 해서 글쎄 승은을 입은 상궁을 무려 10년간 궁궐에서 약간 바깥에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참 이 여성의 쉽지 않은 이 약간 질투가 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왕은 마음대로 하면서 하면서 이제 그건 이제 질투하지 말아라고 그거를 칠거지약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 게 그게 좀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보통 왕비들은 이렇게 궁궐 생활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왕자를 생산하는 일이 자기가 큰 일인데 왕사를 가지신 그런 상궁이나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되는데 그걸 중전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인품이라 하는데 이 명성황후가 웬만한 분은 아니겠다라는 거를 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. 지금 화면 보시면은 굉장히 푸른색 색깔을 제가
될 수 있으면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, 다른 왕릉하고 다르게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동물들의 형상들이 많이 있어요. 네. 뭐 기린, 해태, 낙타, 뭐 우리로 봐서는 코끼리, 절대 볼 수 없는 형상이 왕릉 앞에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있습니다. 보통 네. 다른데 왕릉 보면은 네. 그 다 비었거든요. 예, 그리고 없죠. 이런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. 이 상가 예, 같은 거는 문인석, 무인석. 네, 문인석, 예. 무인석 같은 거는 네. 바로 그 봉분에만 있고 병원 위쪽에 있는 거죠. 봉분에만 있고 예. 위에 가는 그 제가 그쪽으로는 다 있는데. 놓는 경우가 없는데. 네, 예. 지금 이 왕릉 사진은 지금 황제릉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황제릉. 새롭게. 네.